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은행텔러 하편인데요. 하편은 중편과는 다르게 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1편은 출납 및 계산 업무고요. 2편은 전자금융, 그리고 이제 3편은 지로 및 공과금, 4편은 신용카드, 5편은 신탁 및 집합투자, 그리고 6편은 방카슈랑스가 되는데요. 이 6가지에서 좀 비슷하게 골고루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편인데요. 1편에서는 한 5문제, 그러니까 출납 및 계산 업무에서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출납 및 계산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텔러가 되었을 때 가장 창구에서 많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출납 업무의 개요와 그리고 수납 업무, 지급 업무, 그리고 현금 정사 업무, 자금의 현수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납 업무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출납 업무는 돈을 다루는 거예요. 출납 업무는 돈을 다루는 것이고, 계산 업무라는 건 뭐냐면 전표를 정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은행 영업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전경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아침 9시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 문이 열립니다. 그럼 창구가 있잖아요. 창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제 텔러들이 이렇게 앉아 있게 되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뭐 과장님, 뭐 계장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뒤에 이제 금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객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텔러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뭐 지급을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돈을 입금을 한다던가 했을 때 텔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무슨 서랍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시제 박스라는 게 있어요. 시제 박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시제금이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제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남은 이제 현금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뭐 동전도 들어있고 뭐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돈다발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100장 단위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다발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100장이 안 되는 돈들이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텔러마다 이런 시제 박스들을 하나씩 이제 두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지급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입금을 하시게 되면 또 그거를 그 시제 박스에 도로 집어넣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5만 원짜리가 이제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많은 돈을 입금을 했어요, 현금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원짜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속의 단위인 100장이 돼버린 거죠. 100장이 이제 넘어버립니다. 100장이 넘게 되면은 그 100장을 우리 지폐 세는 데 있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짜르륵 해가지고 이제 100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띠지로 묶어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시작 박스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갖다가 금고에다가 넣어놓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텔러가 일을 하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달러를 이제 돈을 들고 돈다발을 들고 금고로 걸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중간에 모 출납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 출납 담당자. 그래서 이 모 출납 담당자한테 텔러가 그 돈을 소속을 주게 되면요. 이 모출납 담당자는 금고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고객이 많은 돈을 지급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역시 텔러가 모출납 담당자한테 얼마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금고에서 역시 돈을 꺼내가지고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출납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납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거고, 지급이라는 건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급이라는 건 돈을 주는 거고, 그렇게 되다가 현금 같은 거를 정리를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이제 100장 단위로 해서 묶인 게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현금을 정리하고 금고에 보관을 시키고, 어찌되었든 그 시제 박스에 들어있는 시제금을 관리하고, 만약에 고객이 뭐 타행 발행 수표라든지, 아니면 당행 발행 수표라든지, 아니면 어음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역시 어음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출납 업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으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출납 업무의 개념이 있거든요. 출납 업무란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통화 및 이와 동일시되는 수표, 어음 등 재증권류의 수납, 그죠? 지급 업무와 이에 부수주로 발생하는 현금의 정리 및 보관, 그리고 시제금 관리, 어음 교환 등을 행하는 업무를 총칭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납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건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돈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그죠? 당연히 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또 문제가 커지는 거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 은행 업무와의 밀접한 관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타행 발행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 과다 보유죠. 많이 보유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보유해도 과소 보유죠. 이것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이제 과다 보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보유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적게 보유하게 되면 기껏 돈을 찾으러 왔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서 현금을 갖고 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은행에 대한 신용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정하게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점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 응대의 비중이 가장 큰 업무이고요. 고객과 접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현금의 보관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적당한 이제 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거나 수납을 하거나 해가지고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이 같은 돈끼리 많이 모이는 거예요. 통화는 권종별로 정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1,000원권은 1,000원권끼리, 그죠? 만원권은 만원권끼리, 5만원권은 5만원권끼리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서 작은 단위인 소속 100장이 되게 되면 그때 띠지로 묶어가지고 금고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최소의 자금이 사실은 시제금이고요. 요거를 갖고 있게끔 하고요. 그게 넘게 되면 영업시간 중에도 수시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 금고로 보관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요청해서요. 모 출납 담당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고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고가 있으면요, 금고는 일단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금고는 열쇠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또 철문도 있습니다. 철문의 열쇠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철문의 열쇠 하나랑 이중문이니까 열쇠가 이렇게 총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각자 이제 이 3개의 열쇠를 각자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시로 인도하고 보관을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모 출납 담당자가 일단은 열쇠 하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납 담당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를 갖고 있고요. 이제 경비 책임자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고에 보관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현금을 보관을 하는데 그렇다면 현금의 범위가 뭐냐라는 거죠. 현금의 범위가 뭐냐. 현금의 범위는 우리가 이제 지폐나 주화 이렇게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통화. 통화가 일단 첫 번째고요. 자점권 이제 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점권이 뭐죠? 당행에서 발행한 자기가 수표를 얘기를 하죠. 당행 발행 수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타점권이 뭐였죠? 타행에서 발행한 경우였죠. 타행 발행. 이런 것도 다 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폐와 주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점권이나 타점권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포함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의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박스가 있었죠. 현금의 범위. 거기에 이제 별표를 좀 해두시고요. 통화, 한국은행권 주화, 그 다음에 2번 자점권, 당점권에서 어음, 수표 및 기타 증표로서 그 지급지가 발행.
발행한 그 점포인 건 얘기하는 거고요. 타점권은 자점권 이외에 어음 수표 및 기타 증표로서 어음 교환을 해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통화 보유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적정하게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업무가 끝났어요. 업무가 끝나고 나면 현금을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 텔러들이 갖고 있는 시제 박스에 있는 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끔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8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보유 현금을 권종별로 구분 정리한 후에 지폐는 소속 단위, 100장 단위, 아까 얘기했었죠. 100장 단위로 주하는 소봉함 단위라고 해서 50개씩 모아요. 50개 단위로 모 출납 담당자에게 인도하고 확인 후 금일 현금 시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시제 확인 검사를 하는 건 매일 하진 않아요. 사실은 한 달에 한 2-3번 정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항상 맞춰놓는 것이 나중에 무슨 일이 없겠죠. 사고 발생에 그런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제 확인 검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현금 검사는 업무 종료 후에 담당 책임자별 혹은 각 텔러별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납 전상표에 의거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유 현금이 과수하여 현금 검사 생략되는 직원이 현금의 인도 인수내역이 정확한지 확인 후 모출납액의 출납 전상표에 인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권점별로 구분 정리를 해가지고요. 모출납 담당자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담당 책임자별 텔러별로 출납 전산표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현금이 딱 맞으면 상관이 없죠.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금이 남거나 모자르는 경우가 이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남거나 과하거나 혹은 부족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먼저 현금이 남았을 때입니다. 현금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텔러가 이제 출납 업무를 하는 중에 어떤 고객한테 좀 덜 지급을 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현금이 남으면요 무조건 내가 왜 남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넘어도 밤 10시가 됐건 11시가 됐건 당일 안에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빨리 찾아서 얼른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는데 그날 당일 안에 결국은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게 되면 이제 가수금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마 그 다음날 어떤 고객이 아마 달려올 겁니다. 그죠?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돌려줘가지고 그게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요. 이제 고객도 모를 수도 있죠. 워낙 많은 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실수로 이제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3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자동이익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째 8페이지에, 밑에서 5줄 보도록 할게요.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당일 내에 정당한 고객을 찾아 입금하여야 한다. 그런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옆에 나와 있죠. 가수금 출납 과잉금 항목 여기로 입금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줄에 3개월 동그라미 치시고요. 3개월 경과 후 결국 자동이 입금 처리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TM기나 CD기를 통해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가지고 기계상의 오류로 현금이 남는 경우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일 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래도 못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가수금 출납 가인과 항목으로 입금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5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5년이 지나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자동이익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남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부족했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부족했을 때도 역시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더 많이 준 거죠. 더 많이 주니까 이제 부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참 그런 건 있죠. 내가 이제 좀 덜 받았으면 막 와가지고 항의하고 찾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많이 받았으면 저한테 많이 주셨어 하면서 오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그날로 못 찾았어요. 뭐 밤 11시, 12시까지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못 찾게 되면 이번엔 어디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놓고 1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원인을 찾아내요. 근데 그럼에도 못 찾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변상해야 됩니다.
적은 금액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큰 금액이고 문제가 커지겠죠.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변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일한 것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취급자가 변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게 돈을 다루는 거니까 정말 조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쁘게 여러분 제 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건당 1,000만 원 초과의 과부조금 발생 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 시에는 취급자가 경위서를 붙여서 가지급금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보고를 해야 돼요. 상권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혹시 이게 전문적인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검사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전을 하러 온 거죠, 외국인이. 여러 명의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이걸로 해줘, 아니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화 다발을 이렇게 옆에다 꺼내놓고 막 정신없이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이 그거를 쓱 집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물론 CCTV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들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말 그렇게 전문적인 사기를 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취급자가 변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돈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열쇠 등의 관리.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몇 개가 있다? 3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고는 이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쇠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자체가 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철문 열쇠까지 3개. 이렇게 해서 3인 이상이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 10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을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3인 이상 열쇠를 나눠 보관하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출납 담당 책임자, 그 밑에 나오죠? 모 출납 담당 책임자, 모 출납 담당자. 이걸 상호 간의 열쇠를 서로 맡기지 않게끔. 왜냐면 이제 각자 보관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ATM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간에도 사용될 수 있게끔 남아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현금 인출이 가능한 자동화 입출금기가 있을 텐데 이곳의 금고 열쇠의 경우에도 외부 열쇠는 이제 출납 담당 책임자가, 뭐 내부 열쇠는 모 출납 담당자가 이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의 인감과 서명감도 직원 사용 인감이나 서명 등록 대장에 의해서 미리 신고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시제 박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시제 박스에는 이제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제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감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도장들이 있냐면 직원이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세로에 길게 생겨가지고 똑똑 찍는 그게 있어요. 그런 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납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수할 때 이렇게 찍어주는 뭐 날짜 써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이제 타행 그 발행 수표에다 찍어주는 특전 횡선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장이 쭉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놓고 보관을 한다라는 얘기죠.